그때 부산은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25년도부터는 매우 높다. 특히 상급지 위주로 먼저 반등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규동산 구독자 여러분. 저는 10년차 전업 투자자이며 부산에서 부동산 투자 스터디 모임인 정부스 밴드를 7년간 운영하고 있는 송로봇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카페도 오픈했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부산 부동산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부산 부동산 시장이 24년 들어서 초반까지 좀 침체를 이어가고 있다가 시중금리가 내려오기 시작하고 서울의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한 올해 3월, 4월부터 거래량이 2,000건을 다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대연 서밋 후분양 물건들이 미분양이 마피 물건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또 6월 달에 해운대 경동리인 2차 입주장을 앞두고 중동 롯데나 이런 옆에 주복들의 금매들이 엄청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 5월 달부터 해운대 금매들이 소진되면서 움직임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좀 시장을 바꾸는 약간의 트리거가 된 게 6월 들어서 양정 롯데와 대강 사적공원 대강 등 이제 고분양 단지들이 분양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들이 생각보다 청약 결과가 좋게 나오고 빨리 점차 미분양이 소진되기 시작하면서 앵커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양정 롯데가 이 정도 거의 9억에 넘는 가격에 거의 이렇게 소진되기 시작한다고 하면서 이제 상급지들 이제 해운대나 이런 곳들이 이게 더 싸게 보인다면서 거래가 되기 시작했고 대연 원래 DIL이 프리미엄이 더 상승하면서 가격이 또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이렇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남구 이런 단지들도 대연 롯데캐슬이라든지 이런 곳들도 사람들이 저평가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7월 들어서 제일 이제 핫했던 게 삼익비치가 이제 특별구역 재건축이 이야기가 나오니만 이렇게 되면서 서울 쪽에서 삼익비치를 7월 달에 엄청나게 들어서 한 달 만에 한 30건씩 거래가 시작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또 이제 광안 드파인이 분양가가 이제 3,600 이상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소문이 돌고 그 다음에 블랑 서밋도 3,300 넘게 분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런 삼익비치도 반등하기 시작했고 광안드파이나 이런 것도 비싸게 분양할 건데 옆에 남천동 금호올림이라든지 광안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저평가다 되면서 실제로 거래가 되기 시작했고 반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반등을 시작하니까 이게 대연동까지 여파가 연결되면서 대연 롯데캐슬이 또 7월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부산이 그런 매수 심리가 살아나면서 7월 달에 지금 최고 거래량을 찍었거든요. 7월, 8월까지 7월 달에 그때가 또 시중금리가 지금 다시 금리가 좀 올라왔지만 시중금리가 한 7월 달에 제일 저점이 시기였어요. 3.5% 이하로. 그게 맞물리면서 부산의 이제 신축, 준신축급들 그동안 이제 작년에 분양했던 해링턴 마레라든지 블랑 서밋이라든지 그런 고분양 단지들이 많이 미분양이 났었는데 이제 점차 안심보장제를 내세우고 이렇게 되면서 미분양도 점차 소진되기 시작하고 있고요. 사적공원 대강도 그렇고 지금은 또 최근에 들어서 결국에는 드파인이 3,600 국평으로 12억 이상 된 분양을 고분양가로 분양을 했는데 청약 경쟁률이 다들 알다시피 정말 흥행이 되면서 다시 남천자이라든지 대연 서밋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격이 13억이 넘어가면서 거래가 되기 시작했고요. 강한 쌍용 역시 국평 12억이 넘어가는 거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제 아시다시피 삼익비치 특별구역 재건축 지정 때문에 지금 조감동 이게 오픈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국적인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로봇님께서 상급지 위주로 고분양가가 소진이 되면서 부산 부동산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또 얘기하셨어요. 네네. 근데 아까 거래량 이야기도 하셨지만은 7월 거래량이 제가 알기로 2,600건. 네. 근데 8월 거래량이 2,400건이거든요. 네. 그리고 9월 거래량이 지금 집계 중인데 제가 느끼기에 조금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고분양가들은 부산 부동산에 있어서 좀 상승의 트리거가 되지만은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네. 하락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국적으로 9월 달에 추석 연휴 이후에 대출 규제가 은행에서 강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살짝 심리들이 살짝 어디든 간에 위축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쪽은 확실하게 위축이 지금 많이 됐고요. 그동안 많이 급등도 했고 대출 규제가 많이 가격도 오르고 대출 규제도 하다 보니까 하지만 부산 시장은 이제는 어느 정도냐고 제가 느끼냐면
약간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관망세 정도로 약간 간을 보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 같이 이제 공존하고 있는 거죠. 청약 높은 분양의 청약 결과도 잘 되고 앞으로 뭔가 더 오르고 이제 아직 부산은 반등도 아직 많이 안 됐고 근데 기준금리는 이제 내려간대. 그러면 부산도 이제 수도권처럼 회복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들고 있는데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한대. 그래서 이런 약간 심리가 약간 관망세로 이제 쳐다는 보고 있는데 모든 지표 이제 심리 데이터 지표를 보면요. 오늘 발표된 주택연구원 자료, 그 다음에 주택 가격 전망 CSI, 그 다음에 매수 우위 지수를 보면 모든 수도권은 지금 약간 심리 지수가 9월 들어서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요. 부산을 포함한 대부분 광역시들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하락을 기대하기보다는 약간 상승을 기대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7월 이후 급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수 우위 지수, 주택 가격 전망 CSI 등 지표들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주춤한 분위기가 부산에 도달할 가능성은요? 뭐 두 가지의 경우 수가 다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요. 서울이 정말로 큰 하락을 할 정도로 폭락할 정도의 분위기 기조가 이어지지 않으면 부산은 일단은 약간의 서울도 이렇게 흔들리고 있으니까 대출 규제를 어떻게 될까라는 관망의 기조는 연말까지 있을 수 있으나 좀 더 서울의 이런 분위기가 부산에 꼭 악영향만을 끼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지금 저는 전국을 투자하는 투자자지만 수도권 위주로 투자를 많이 했었지만 지금 수도권에는 분위기도 안 좋은 데다가 다주택자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투자할 것들이 없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지표상 서울은 이제 조금 고점을 왔다는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단기 고점에 왔다는 지표가 나오고 있으나 광역시급들은 아직 회복률이 훨씬 전고점에 비해서 아직 많이 남아있고 그동안 반등을 많이 못했다. 근데 앞으로 지금 모든 광역시들이 전세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전세 매물도 부족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입주 물량도 부족해지고 있는 지표들이 다 좋은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지금 광역시 쪽에 관심을 점차 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투자할 게 없어서 지금 부산 미분양 단지들로 서울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지금 서울에는 분양권이 이제 미분양이 나지도 않을 뿐더러 계약금 10%에다가 고분양이긴 한데 부산도 고분양 까긴 하지만 5%라든지 안심보장계라든지 계약 조건이 훨씬 좋아요. 투자를 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꼭 이제 수도권의 분위기가 안 좋은 분위기가 부산에 악영향을 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서울 투자자들이 지금 부산에 깔려있는 미분양 상품들을 소진시키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런 하급 물품들이 소진이 되면 부산에는 결국에는 매수 심리 개선을 일으키는 효과가 또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5년 부산 부동산 전망과 예측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25년도 부산 부동산은요. 악재보다는 호재가 훨씬 더 많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락 요인보다는 상승 요소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23년도에 부산 부동산이 제일 안 좋았던 점이 하나 뭐냐면 과공급 입주가 많은 시기였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안 좋은 입지에 고분양 단지들이 분양을 하면서 미분양이 많이 났어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알다시피 공사비 인플레이션이나 고분양가 이런 단지들이 완판이 되면서 주변 시세를 이끌어주는 그런 고분양 단지 청약들이 시장을 리딩하는 이런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부산에서는 그런 단지들이 없었어요. 작년에는 DIR 빼고는. 하지만 근데 올해는 잠시 지금 만약에 거래량이 잠깐 축소하거나 대출 규제 때문에 잠시 눈치를 볼 수 있어도 드파인을 필두로 올해 말에 아마 지금 업계에서는 11, 12월에 센텀 루엘이 평당 5천으로 거의 분양할 거라 예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25년도에는 그동안 부산이 없었던 부산 제일 상급지, 그 다음에 고급화, 제일 대장 단지들 그런 단지들이 분양이 쭉 예정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남천 서밋, 그 다음에 센텀 루엘, 그 다음에 경동리인 3차, 그 다음에 촉진 3구역 이런 등등 지금 부산을 보면요 내년부터 공급 물량도 급격히 감소하는데 특히 해수동 제일 핵심지 해수동남까지도 25년도에는 해수동남 공급 물량이 거의 없거든요. 25년도에도 부산진 입주 물량만 있고 26년 돼야지 남구만 입주 물량이 생기고 그래도 해수동 거의 포레스트 입주를 끝으로 핵심지 신축이 없습니다. 입주하는 게. 그리고 우리가 정비 사업이나 앞으로 분양 계획을 보더라도 25년도에 지금 분양하는 대장 아파트, 고급 아파트들 외에는 정비 사업이 지금 알다시피 계속 진행이 느려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핵심지 신축이 엄청 유니크해지는 시기가 와요. 부산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분양들이 비싸게 한들 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유가 또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직까지 드파인이 고급화라고 이야기하지만 부산에 정말로 수도권처럼 4세대 고급화, 새로운 세대 차이, 격차가 일어난 높은 상품성을 가진 아파트 단지들이 분양을 하지 않았어요. 아직 사람들이 이게 진짜 고급하다 느낄 정도라고 느껴지는 게 뭐 드파인이든 블랑 서밋은 아직 제가 느끼기에 수도권에 비해서는 한 단계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센텀 루엘, 그 다음에 남천 서밋. 우동이는 약간 고급화가 조금 미비할 것 같긴 한데 워낙 또 우동 핵심지에 또 분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대단지, 우리 부산에서 대단지 평지에 그 다음에 아크로가 들어오는 게, 고급화 대단지 4세대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게 촉진 아크로. 이제 얘들이 분양이 줄줄이 남아 있습니다. 얘들은 지금 아시다시피 청약 요새 양극화도 그렇고 부산의 최고 대여들이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자산가들은 지금 드파인 청약할 것처럼 무조건 대기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고요. 삼익빛이 재건축이 90층 이렇게 넘게 특별 재건축 지은 그 조감도가 진짜 멋지게 나오면서 아마 재건축 투자자들한테 지금 전국 재건축 투자자들한테 눈길을 가져갈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재건축 패스트트랙 이런 규제 완화도 계속되고 있고 공급으로 인해서 재건축 규제는 계속 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전국 투자자들이 삼익비치를 건드리게 되고, 그런 그 와중에 지금 분양하는 게 센텀 루엘이나 남천 서밋이에요. 그럼 전국 큰 손들이 부산에 이제 관심 크게 두고 있는 상황에서 남천 서밋이나 센텀 루엘이 고분양을 분양을 해서 미계약이 난들, 그분들이 줍줍 시장에서 빠르게 가져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럼 이제 고급 단지들이 결국 분양 완판하게 되면 앵커 효과를 만들어주면서 이제 상급지 시세를 더 이끌어줄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세를 제일 지금 전국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개가, 이런 고분양들이 완판되면서 주변 시세를 이끌어주는 지역만 거의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고분양이 일어났을 때 미분양이 나고 완판이 안 되는 이런 지역들은 빠른 상승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부산은 이제 그런 앵커 요소가 충분하다, 캐리할 수 있는 그런 단지들의 분양이 남아있다. 그리고 이제 12년 만에 이제 부산의 입주 물량이 부족한 시기가 12년 만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게 또 2년 동안 핵심지, 해수동남의 핵심지 신축이 아주 희귀해지는 시기, 공급 물량이 희귀해지는 시기가 온다는 거. 그 다음에 24년 4월을 기점으로 전세 수급 지수가 부산이 처음으로 오랜만에 100을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공급 시기인 24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입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지 전세 매물이 전부 다 감소하고 있고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평 전세가가 5억을 넘어가는 게 정말 힘들었는데 이번 상반기 지나면서 5억을 지금 돌파하고 있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주변 이제 핵심 선호지 소장들한테 전화를 다 하면 다주택 투자자들이 유입이 안 돼서 전세 매물이 매우 부족하다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분양은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미분양도 지금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하급 미분양들도 해소될 가능성도 높고, 그 다음에 지금 결국에는 대출 규제로 막고 있지만 시중금리는 결국에 아무리 가상금리가 막더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시중금리는 시간 지날수록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고, 언제까지 매수 수요를 실거주 수요를 억누를 수는 없는 상황. 그다음 전세가 상승으로 임대차 수요가 매수 수요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합쳐졌을 때 부산은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25년도부터는 매우 높다. 특히 상급지 위주로 먼저 반등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 부동산의 하락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시기에 하락의 요인을 일단 말한다면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정부의 대출 규제,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부산 사람들이 지금 막 이런 기사가 많이 나잖아요. 일자리가 없고 노인과 바다, 추가 수요가 없는데 집값만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그 다음 결국 쉽게 말하면 주택 구입 부담과 추가 매수 수요가 없지 않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지금 다른 요인들은 하락할 요인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흐름이 매물이 늘어나든 지금 고분양이든 이런 상황에서 서울이 먼저 반등한 구조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자산 에셋 파킹과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시장의 흐름이 양극화가 될 거라는 것을 우리나라의 제일 똑똑한 자산가들이 알고 있다는 거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그냥 주거 매수 수요는 보통 사람들이 지금 분석을 할 때 그냥 실수요, 아파트 살아야 되는 수요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측면만 보고 공급과 기본 매수 수요에만 측면을 두다 보니까 지금 흘러가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24년 4월 총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의 룰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총선 결과 알다시피 약간 앞으로 이제 정치권이 진보 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제 앞으로 취득세 중과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그 다음에 다주택자 압박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면서 포퓰리즘 정책과 이제 통화량은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다.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제일 똑똑한 자산가들이 그거를 그 총선 결과로 딱 판단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4월부터 용산, 강남, 서초 제일 핵심지 아파트들의 거래량이 확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도권에 이제 강남권부터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큰 반등을 했는데 그 반등 상황에서도 보면 지금 수도권 많이 반등했다 하지만 실제 지금 반등한 거를 딱 분석해 보면 제일 신축 단지, 그다음 대장 단지, 그다음에 뭐 기축, 준신축 단지들 이런 핵심지 단지들이 거의 전고점 대비 100% 아니면 진짜 유니크한 고급화 단지들은 110% 그까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상급지 재건축이 거의 한 90%, 95%까지 해보겠습니다. 근데 한 20년대 그냥 재건축 호재가 없는 그냥 기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급지 재건축, 그 다음에 오히려 서울에서도 노도강, 금강구, 그 다음에 경기권 서부 라인, 북부 라인 이런 지역은 어째 보면 가격적으로 치면은 훨씬 더 저평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이 규제라는 게 지금 매수하기 시작한 구조가 앞으로의 그 자산 양극화 시장 흐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처음 자산가들이 매수를 시작했고 그 이후에 돈이 있는 자산가들 나도 이 흐름에 동참하고 포모 현상이라고 하죠. 이런 상급지 거래 반등에 나도 따라가야 되겠다 해서 강남진 갈아타기를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에 양극화라는 룰이 딱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그렇게 되기 시작하니까 특히 대출 규제와 취득세 중과가 맞물리면서 양극화에서 살아남으려는 다주택자들이 그거 원래 기존을 처분하고 다 상급지로 갈아타기 시작한 그게 매매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러면서 상급지가 치고 나가고 있고 하급지는 못 따라가는 구조예요. 그리고 대출 규제도 결국에는 하급지 지금 수요들이 대출 규제에 제일 영향을 받으니까 회복을 또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부산도 똑같은 흐름으로 간다고 봐야 돼요.